지금까지 진보 보수를 떠나 신뢰를 잃은 시스템에서 다음 대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 앞에서 좋은 정책, 토론회 하면 무엇합니까? 특정 악한 세력이 국민을 농락하는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번 4.15 총선을 지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민주당이나 통합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당을 지지했던지 국민의 마음은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이 보수이건 진보이든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이용만 하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간단한 경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을 하고 로보틱스 관련 석사를 마치고 클라우드 컴퓨팅 솔루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베디드 인공지능 기반 로봇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블랙 해커와 싸우는 화이트 해커 역할을 수년간 해왔었고요. 전에는 우리나라 전자입찰을 진행하는 나라장터 해킹 사건 시 이를 막기 위해 클라우드 솔루션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굳이 제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4.15 총선뿐만 아니라 과거 대선에서 진보, 보수 양쪽에서 끊임없이 전자개표기에 대한 불신을 제기해 왔었는데 나름 컴퓨터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되고 진실에 가까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선관위 뿐만 아니라 진보 보수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과 분쟁, 다툼 속에 우리가 매몰되면 전체적이고 거시적으로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방향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흐름 속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선관위 측과 진보와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영상만 보시면 거의 완벽한 것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속일 수 있어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을 속이려고 잘 포장한 영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생각들을 모아서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선 무엇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먼저 분류를 해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된 사람이 아니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으며 누군가 미리 사용하려 했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아 외부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분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기록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고 확실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입한 이후 사람들에게 더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전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결정을 내리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손으로 확인하는 것을 돕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모두 오해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생각들로 만들어지는 선거 결과는 이렇게 정확하고 빠른 분류 장비의 도움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두 번째로 진보 쪽의 주장을 보겠는데요. 이것은 김어준 씨가 만든 더 플랜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의 일부 영상을 발췌했습니다. 빠른 배속으로 보여드리다가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만을 정상 속도로 재생하겠습니다. 전체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더 플랜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당선 예측 시스템이죠. 디시전 K가 네,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유력하다고 51.7%에서 경제 각 후보별 득표 내용을 산출하고 또 공표된 내용을 공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투표함의 개표 절차는 끝납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앞 순서가 완료되지 않으면 뒷 순서가 전개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이 시간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인된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해 투표지 분류기 기계로 들어가는 시간. 그 기계가 카운팅을 끝낸 시간. 그리고 위원장이 검표를 완전히 끝내고 공표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공표된 득표수가 선관위 중앙 서버에 입력되고 방송국이 넘겨받는 시간까지 매 시간이 공식적으로 이 기록된 시간들은 그 앞 순서와 뒷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박 후보 자택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도 당선 확실 판정이 나오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하지 않는데 방송국에서 이 수치가 나갈 일은 없죠. 좀 더 나아가서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인데 투표지 분류기가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시간인데 방송부터 됐다는 얘기죠? My name is Clint Curtis. I'm an attorney in Orlando. I was the programmer that wrote the original code that allowed for vote flipping.
Mr. Curtis, are there programs that can be used to secretly fix elections? Yes. How do you know that to be the case? Because in October of 2000, I wrote a prototype for President Congressman Tom Feeney at the company I worked for in Oviedo, Florida, that did just that. So essentially it was requested by the incoming Speaker of the Florida House, and I assumed that it was going to be used to stop any attempt at that. I put those together, and then I selected arbitrarily 5149 because everyone has within 1.5%, there's a recount. You just want to make it so you don't have the recount because the recount will catch you. And handed it off to them and said, here you go, and here's how you stop it. You have to make sure you have paper that's separate from this machine, and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actually count the paper. And essentially, I was told, no, we're actually going to use this. So I reported it. No one seemed to care. I testified before Congress. And would that program that you designed be something that elections officials could detect? They'd never see it. So, Lemmy, he was actually working on the case that was investigating it. He came one night and he says, I about have this broken open. Just listen closely. You're going to like what you hear. So, because, we weren't friendly. He was like an investigator, and I was kind of telling him things that went on there. And then maybe a week away, he was found dead in a motel room in Valdosta, Georgia. And it was supposedly a suicide, but it's kind of weird that you would drive 150 miles into another state that doesn't require autopsies in order to kill yourself. So, it is what it is, though. 세 번째는 보수 쪽의 주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수 쪽에서도 똑같이 전자개표기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자개표기가 어떻게 설정해 놓은 목표치로 작동을 하는지 시연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수 우파 쪽에서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전투표인데요. 이것이 어떤 목표치로 맞추도록 사전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계학적으로 당일 투표의 흐름과 확연히 결이 다른 사전투표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계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 상에서 봉인함이 다른 글씨체로 바뀌었거나 이름 자체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조작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03년 6월 26일인데 한틀 시스템 필리핀 전자개표기 수출 본계약 체결이라고 나온 건데 이게 2004년이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그때 그 전자개표기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필리핀에 수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이 됐다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자개표기가 최초로 쓰인 게 언젠지? 지금 전자개표기로 다 지금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이번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뭐 이렇게 쭉 다 전자개표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전자개표기 제도 누가 도입했는지 아세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그때 썼던 게 최초로 쓰였던 게 전자개표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2004년 10월 16일인데 작년 대선, 그러니까 200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선 개표기 납품 비리라 그래서 이 전자개표기를 납품할 때도요, 내부적으로 자기들 좌파들끼리 서로 이해관계를 얽혀가지고 전자개표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업의 그 업체 선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리 사건이 그 적발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쓰였던 이 전자개표기는 이미 시작 때부터 납품 비리라든가 이런 비리도 있었고 그 단순히 납품 비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4년 4월 11일 뉴스인데 여기를 보면요. 국산 전자개표기 필리핀에서 사용 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그냥 단순히 또 필리핀으로 수출을 할 때 뭐 납품 비리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요거는 그 필리핀 대법원 판결문인데 뭐라고 나오느냐?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장한 99.9995%의 정확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기계는
필리핀 선관위가 사전에 입력해 놓은 집계와 합산 수치를 알아낼 수도 없고 선관위가 입력 후 추가 입력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다. 이 기계는 법률이 요구하는 개표, 합산의 감시 추적 결과를 출력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자동 개수 기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성급히 사용하려고 하는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을 위반하여 선거를 심각하게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계약 체계를 불법화할 수밖에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쁜 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미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럼 노무현 대통령도 선거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닐까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선거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의 70%가 전공로 출신이랍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에요. 얘네들은요 민노당 창당 주체 세력입니다. 얘네들 다 민주노총하고 연결된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좌파 일색이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성을 갖고 있잖아요. 좌파 일색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서 전자개표기도 비리로 얼룩져 있을 뿐만 아니라 조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조작이 가능한 기계를 좌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가 제대로 치러졌겠습니까? 그러니 걔네들 입장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 좋은 환경을 다 가지고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으니. 그래서 이슈 진단, 말 많은 전자개표기, 이번엔 서류 위주, 수출 의혹, 필리핀 수출하면서 실적 증명 위조, 온갖 비리와 더러운 것들이 점철되어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자동개표기 조작하는 영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죠. 여러분들 저 시험에 할 때 이거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전혀 조작된 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이 운영자가 이제 숨어서 프로그램을 조작된 걸 돌립니다. 자, 조작된 걸 돌리면 제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5표면 5표마다 한 표서 1번 후보표를 훔칩니다. 2번 표를 넘겨요.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떻게 됐습니까? 5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표마다 1분표를 훔쳤습니다. 제가 1분표를 10표를 넣었는데 1분표가 8표고 2분표가 득표도 안 했는데 2표가 나오죠. 총 득표 수는 10표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작이 40%거든요. 그런데 4% 조작하려면요 100장에서 투표지 2명만 빼면 됩니다. 2명만 빼갖고 2분 후보로 넘겨버리면 2% 빠지고 2% 빠지니까 4% 조작이에요. 100장 중에 2장만 조작을 해도 4% 조작인데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조작이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표수를 바꾸면요 3표. 선거에서 이게 조작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자개표기가 조작된 거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설정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부 공수법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못 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쉽게 조작이. 이러한 것들은 진보 진영에서도 전자개표기를 믿을 수 없다고 했었기에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진보, 보수 모두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현재 선거 제도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현재 4차 산업기술 중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활용하면 모두가 신뢰할 만한 선거 제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우선 선거 데이터를 한 서버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서버에 분산 저장하므로 현실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선거 대비 8% 정도만의 획기적인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점은 또 있습니다. 투표를 자기 핸드폰으로 할 수 있기에 투표율도 높일 수 있고 투표 결과는 투표 종료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고 모두가 신뢰하고 환영받는 블록체인 기반 선거 제도를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선거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私たちは今ブロックチェーンの技術が一部の投資目的のために使われているマーケットではなくてユーザーの生活につながっていくこ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そういった生活に密着したアプリケーションにしていきたい
世の中はそういうふうに広が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는 3위 국가에 포함될 정도로 국내외에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이 선거에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의 판도를 뒤집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1948년 최초의 선거 이후 현재까지 종이 투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 투표를 할 경우 투표율과 비용적인 면, 그리고 장시간 걸리는 개표 시간 등으로 인해 여러 단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단숨에 종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 선거에 도입될 경우 보안은 물론 투표율과 비용적인 면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최근까지 화제를 모았던 암호화폐가 바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뛰어넘는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블록체인. 하지만 들어는 봤지만 정확한 의미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정보를 신뢰성 있게 보관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류 역사적으로 신뢰 자체를 보장하는 기술이 그동안은 없었는데요. 블록체인 시대에 와서 신뢰 자체를 기술이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블록체인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스마트폰만 있으면 장소 구애 없이 어디서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위변조가 절대 불가능하다. 온라인 투표를 할 경우 해킹 등의 보안에 대해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 집중형 단일 서버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데요. 몰래 기록을 위변조하고 싶으면 수많은 컴퓨터를 동시에 고쳐야 한다는 점에서 위변조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투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투표가 완료된 즉시 투표 결과를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선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투표 관리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고 합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1인당 평균 비용이 약 5,000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운영되게 되면 1인당 평균 비용이 약 4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투표 대비 약 8%의 비용으로 투표 실시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용 절감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선거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에스토니아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 국민 전자 아이디 시스템과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였는데 여기에 쓰인 키 없는 전자서명 인프라가 넓은 의미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호주의 블록체인 기반 정당인 플럭스는 2016년 등장했는데요. 모든 당원이 정책마다 한 표를 행사한다고 합니다. 플럭스에 소속된 정치인은 당원들이 이렇게 투표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철저히 대변합니다. 스페인 좌파 정당인 포데모스는 당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아고라 보팅이라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후 군소 정당에서 원내 3당으로 약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텍사스주 자유당 대선 후보 선정과 유타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의 전자투표를 활용했고 이 밖에도 덴마크, 케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양쪽 진영 모두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존 선거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블록체인 선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도 조만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미혹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미혹으로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악한 영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의 미혹입니다.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불신들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기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 그 기술의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저는 오늘 폭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터넷 기술과 스마트폰 기술은 세상을 바꿔 놓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꾼 강도를 수치로 표시를 한다면 인터넷은 한 10 정도 되고 스마트폰은 50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강도는 아마도 어마어마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표기한다면 1000, 10,000 이상의 강도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들어 온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모론이 아닌 실제 이 세상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세상을 움직이려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분쟁과 혼돈을 일부러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 갈등이든 전쟁이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든 혼돈을 그들이 일부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처럼 평화스럽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짓이든 불순물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블록체인이 선거에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추후 4차 산업과 마지막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은 세상의 모든 중개 사업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작게는 부동산 중개인부터 크게는 한 나라의 은행 시스템마저 없앨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기술입니다. 지금의 은행은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일반화되고 전 세계에서 사용이 되기 시작한다면 은행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는 곧 그 나라의 주권이 무용지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10%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급격히 가속도가 붙은 바퀴처럼 빠르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세상은 새로운 영적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결코 예전처럼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는 곧 악한 영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단일 화폐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계략인 것입니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코로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퍼뜨린 것입니다. 벌써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시험하는 사진이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와 관련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19 기념사에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는 정말 소중한 가치이고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양날개와 같은 가치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 혈과 육, 즉 사람이 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의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의 미혹된 이 땅의 통치자와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가짜 진보, 가짜 보수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곳에 숨어들어가 혼돈을 해결하는 척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거짓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국민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보 보수를 떠나 신뢰를 잃은 시스템에서 다음 대선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민 앞에서 좋은 정책, 토론회 하면 무엇합니까? 특정 악한 세력이 국민을 농락하는데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합법을 가정한 가짜가 진짜인 척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며 미혹해 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악한 영들을 정확히 말씀으로 분별케 하셔서 그들의 미혹에 빠져 배도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아픔과 치욕과 모든 죄를 안고 외로운 길을 가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하는 놀라운 평안과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